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용 유형을 계속 고용과 탄력 고용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눈 뒤에 각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통상 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일용직을 제외한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은 탄력 고용으로 분류합니다. 계속 고용 유형에 대해서는 총 지원액이 늘어나고 탄력 고용 유형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따라 정률 지원하는 안이죠.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대표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증가 인원수 1인당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85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근로자의 기준이 상시 근로자였죠. 이 상시 근로자 기준에는 1년 미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용 유형을 계속 고용과 탄력 고용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눈 뒤에 각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통상 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일용직을 제외한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은 탄력 고용으로 분류합니다. 계속 고용 유형에 대해서는 총 지원액이 늘어나고 탄력 고용 유형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따라 정률 지원하는 안이죠.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고 증가한 인원을 계속 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3년에 걸쳐 4,3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2년에 걸쳐 4,4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같은 사례로 봤을 때 기존 3년간 4,650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2년간 4,8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나죠.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은 통합 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상시근로자라고 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계속 고용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은 3년간 2,550만원에서 2년간 2,600만원으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3년간 2,850만원에서 2년간 3,0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모두 금액은 조금씩 늘었지만 세액공제 기간은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년 미만 기간제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탄력 고용 유형에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이 늘었죠.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 숫자가 아닌 임금 증가율에 대해 정률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탄력 고용 유형에 대한 임금 증가율이 3에서 20%인 경우 중소기업은 그 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가 세액공제됩니다. 임금 증가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증가분 20%를 초과한 부분의 40%, 중견기업은 증가분 20%를 초과한 부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했었죠. 일종의 사후관리 규정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한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을 더 추가 공제한 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 최대 4,8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통합하였습니다. 기본공제와 통합되었지만 세액 감면액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고용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0명과 20명의 최소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관심 갖고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청년, 업종 및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장 혜택이 큰 세액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개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 감면이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75%를 감면을 적용받던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75%는 기본 감면율 50%에 우대 감면율 25%죠. 우대 감면율 25%가 종료되면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한 중소기업도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고용증대에 대한 추가 감면 금액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증가율의 5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상시 근로자 증가율의 10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면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죠. 청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의 세액 감면을 받고요.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에는 있지만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있지만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율을 25%로 하향 조정되었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100%의 감면율이 7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감면 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에서 100% 감면받지만 그 한도는 연간 5억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물론 창업한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년 5억 원 이상 납부한 일은 흔하지는 않겠지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죠. 지역 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감면 요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내엔 있지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를 세액 감면하였죠.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이라 할지라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의 세액 감면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중 감면 제외 대상 관련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 10년 내에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이전에 대해서는
감면 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사익공제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등은 모든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통합고용사익공제는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한 명만 증가해도 4,400만원에서 4,800만원이 공제되고, 만일 당해년도 법인세 납부액이 이보다 적어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해도 공제금액이 이월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챙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는 없는 것도 찾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니까요. 4주 동안 4번에 걸쳐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회사 혹은 구독자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최소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완결된다면 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